아들 못 낳는 년은 이 집에서 필요 없어! 아들 못 낳는 년은 이 집에서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짐 싸서 당장 나가. 딸년 둘이나 낳아놓고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결혼 8년 차 딸만 둘 낳았다는 이유로 저는 그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없이 두 딸의 손을 잡고 나왔죠. 두 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생엔 아들 낳는 여자로 태어나라. 저는 박서영입니다. 올해 45살이에요. 10년 전 저는 35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4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두 딸을 키우며 살았죠. 시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 사장이었고 남편은 그 회사 상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큰딸 수아가 7살, 둘째 수빈이가 5살.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딸만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47만 원을 들고 쫓겨난 그날부터 저의 처절한 생존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저는 다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 회사의 대표로서 무릎 꿇고 비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어머니,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들 못 낳는 년은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사이다 한방입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우리 집안에 온 걸 환영해.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어머니. 뭔데요? 첫째는 꼭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까. 27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던 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냥 네, 어머니하고 웃어넘겼죠. 남편 정훈이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건장하고 듬직한 남자였어요. 연애 시절 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서영아,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첫째를 임신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행복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확인하는 날 시어머니가 따라오셨습니다. 뭐래? 아들이지?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이에요. 건강한 여아입니다.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딸? 어머니,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됐어. 시어머니가 진료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첫째가 딸이래. 그래요? 뭐, 둘째 때 아들 낳으면 되죠. 그래, 그래야지. 서영아,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니. 첫째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이였어요. 저는 수아를 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에휴, 딸이라 아쉽네. 수아야, 동생은 꼭 남동생이어야 한다? 갓난아기한테 그런 말을 하시다니.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수아가 2살이 됐을 때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길 빌고 또 빌었어요. 태몽도 꿨습니다. 용꿈이었어요. 어머니, 저 용꿈 꿨어요. 그래, 그럼 아들이겠네. 잘 됐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아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또 딸이라고? 어머니, 건강하면.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진짜 쓸모없는 년이야. 딸만 줄줄이 낳고 분만실에서 막 나온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남편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다음엔 꼭. 다음은 무슨, 둘이나 낳았는데 또 낳으라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그날부터 시댁에서 제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째 수빈이가 태어나고 저는 완전히 가정부가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 출근 도시락, 남편 출근 도시락, 시어머니 아침상. 아이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서영아, 국이 짜. 죄송해요, 어머니. 서영아, 빨래에서 냄새나. 죄송해요, 어머니. 서영아, 청소 제대로 안 했네. 죄송해요, 어머니. 매일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명절은 지옥이었어요. 신우이가 아들을 낳고 왔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은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미라는 복도 많지. 첫째가 아들이잖아. 엄마, 새언니는 뭐해요? 요리도 잘 못하면서. 신우이가 비꼬았습니다. 그러게. 딸만 줄줄이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두 사람이 제 흉을 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수아가 5살 때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나만 안 예뻐해? 응? 무슨 소리야? 할머니도 수아 예뻐하셔. 아니야. 삼촌 아들은 맨날 과자 사주고 용돈 주는데 나는 안 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신우이 아들한테는 우리 강아지 하면서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아와 수빈이한테는 눈길도 안 주셨어요. 같은 손주인데 딸의 자식이라 그런 건지 손녀라서 그런 건지 어쨌든 차별은 명확했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수아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는 TV에서 눈도 안 떼셨습니다. 반면 신우이 아들이 유치원에서 상 받았을 땐요. 어머, 우리 강아지 대단하다. 할머니가 상으로 뭐 사줄까? 난리가 났습니다. 수아가 방에 가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상 받아도 아무도 안 칭찬해? 수아야, 엄마가 칭찬해 줄게. 우리 수아 정말 대단해. 엄마 말고 할머니도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7살 아이의 눈물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있으니까,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8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월급 한 푼 못 받고요. 생활비는 남편이 줬지만 제 용돈은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용돈 좀. 뭐 하는데 써? 집에만 있으면서. 그래도 필요한 게 있어서.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필요한 거 사줄 거야. 남편은 제게 돈을 쥐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조금씩 깨서 썼어요. 그것도 8년이 지나니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8년 차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매일 새벽에 들어오면서요? 뭐, 내가 언제?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돈 벌어오니까 이 집이 돌아가는 거잖아. 미안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이상했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차가워졌어요.
서영아, 너 그거 알아? 이 집에서 내 역할이 뭔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을 낳는 거야. 근데 넌 그것도 못했잖아. 어머니, 요즘 정훈이가 맞선 보는 거 알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맞선이요? 무슨 맞선이요? 몰라도 돼. 그냥 가거나 해. 시어머니가 씩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핸드폰을 봤습니다. 나쁜 짓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카카오톡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열어봤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 나도. 빨리 정리하고 같이 살자. 정훈 오빠 부인은 어떻게?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해준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8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 둘 낳아 키우며 시댁 뒷바라지 했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알면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불과 35인데 40은 넘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 얼굴은 기미 투성이,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8년 동안 저를 가꿀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만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뭔 말? 지은이가 누구예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내 핸드폰 봤어? 대답해요. 지은이가 누구냐고요? 미쳤어? 남편 핸드폰을 봐. 바람 피우는 남편이니까 봤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아셨죠? 정훈이가 바람 피우는 거.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바람? 그게 무슨 바람이야? 새 인연을 찾는 거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영아, 너 이제 그만 포기해.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더 바라니? 어머니, 저는 8년 동안. 8년? 그 8년 동안 뭐 했어? 딸만 둘 낳고 밥이나 해먹고.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다 했잖아요. 시아버지 도시락, 정훈이 도시락, 어머니 아침상.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며느리면 당연한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나도 더 이상 딸만 있는 집에서 살기 싫어. 정훈 씨,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혼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애들은요? 수아랑 수빈이는? 내가 데려가. 딸이니까 내가 키우는 게 맞지. 양육비는요? 위자료는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뭔 양육비? 뭔 위자료?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어머니, 저는 8년 동안 공짜로 일했어요. 월급도 한 푼 못 받고. 그러니까 뭘 했냐고.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들 못 낳는 년은 이 집에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뺨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8년인데. 8년이면 뭐해? 아들 못 낳으면 끝이야. 나가. 남편은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기 엄마가 아내를 때리는데도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말로 쫓겨났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아이들 짐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아야, 수빈아,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 왜? 아빠는? 아빠는 안 가.
수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수빈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현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생엔 아들 낳는 여자로 태어나라.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갈 곳이 없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7만 원. 8년 동안 모은 게 47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일단 따뜻한 데 가자. 저는 24시간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 1만 원. 세 사람이 들어가니 3만 원. 남은 돈 44만 원. 찜질방 한 구석에 앉아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언제 가? 우리 새 집 생기면 가자. 새 집? 언제? 곧이야. 곧.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댁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딸 둘 낳아 키웠습니다. 그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47만 원과 찜질방. 하나님, 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저만 이래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서영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엄마, 나 쫓겨났어. 뭐? 무슨 소리야? 시댁에서 쫓겨났어. 아들 못 낳는다고.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아, 일단 집으로 와. 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사시는 집이었어요. 서영아, 어떡하니? 어떡해? 엄마가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그래도 갑자기 새 식구가 들이닥쳐서. 괜찮아. 천천히 있어. 일단 쉬어.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새 여자랑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 지은이랑 시어머니가 직접 골라준 여자였습니다. 집안 좋고 젊고 무엇보다 아들 잘 낳을 것 같은 여자였죠.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대요. 우리 정훈이 새 여자는 달라. 복 있게 생겼어. 곧 결혼할 거야. 이번엔 아들 낳을 거라고.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방을 구했거든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 친정엄마가 보증금을 보태주셨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 됐어. 그냥 잘 살아. 반지하라 해가 안 들었습니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긴 왜 이렇게 어두워? 새 집이라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옛날 집은 넓고 밝았는데. 수아야, 옛날 집 얘기는 하지 말자. 왜? 그냥 하지 말자. 수빈이가 울었습니다. 나 아빠 보고 싶어. 아빠한테 전화해줘. 수빈아, 아빠는 지금 바빠서. 왜 바빠? 나 아빠 만나고 싶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빠한테 버림받은 걸 5살짜리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저는 그냥 수빈이를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1년 후 정식으로 재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어요. 새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다더군요. 신우이가 일부러 전화를 해왔습니다. 새언니 나야. 뭔 일이야? 오빠 결혼했어. 알아? 알아. 새 올케가 임신했대. 벌써 배가 나왔어. 이번엔 아들일 것 같다더라.
새언니도 아들 낳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쉽다, 진짜.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비웃으려고 전화한 거였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꼭 성공해서 니들 코 납작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뭐예요? 8년간 전업주부였습니다. 아, 그럼 좀 어렵겠네요.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찾은 일자리는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죠. 월급 150만 원, 방값 35만 원, 애들 어린이집비 40만 원, 생활비, 공과금. 늘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서영아, 이러다 죽어. 좀 쉬어. 엄마 쉴 수가 없어. 애들 먹여 살려야 하잖아. 그래도 엄마 나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그 인간들 코 납작하게 해줄 거야. 서영아, 두고 봐. 10년 안에 꼭 해낼 거야. 그때는 허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님들 대화가 들렸어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라던데? 맞아. 내 친구도 집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월 1,000만 원 번대. 진짜? 뭘 파는데? 아이 옷이래. 엄마들이 많이 사나 봐.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이 옷.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방법. 밤새 공부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위탁 판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고 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처에서 바로 배송해주는 방식이었죠. 이거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 옷을 팔기로요. 수아와 수빈이를 키우면서 아이 옷은 잘 알았거든요. 어떤 옷이 편하고 어떤 게 질이 좋은지.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설거지 일을 마치고 밤마다 쇼핑몰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찍고 상품 등록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3개월 후 드디어 첫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수아수빈 맘의 아이 옷. 2딸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30만 원. 겨우 이거야?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팔리는지 분석했어요.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잘 되는 쇼핑몰들은 사진이 예뻤어요. 저는 밤새 사진 찍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수아와 수빈이가 모델이 됐어요. 엄마, 또 사진 찍어? 응, 우리 수아가 도와줘야 엄마가 돈 벌어. 그럼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 많이 팔리면 사줄게. 아이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직접 입어보고 이건 편해요. 이건 까끌까끌해요. 리뷰도 해줬죠. 그 진짜 후기를 상세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달 매출 80만 원. 세 번째 달 150만 원.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매출이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설거지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두려고요. 뭐? 갑자기 왜? 제 사업을 해보려고요. 사장님이 코웃음 쳤습니다. 무슨 사업? 잘 생각해. 여기 나가면 갈 데 없어. 감사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1년 후 월 매출 3천만 원. 2년 후 월 매출 1억 원. 반지하에서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넓어졌다. 수빈이가 뛰어다녔습니다. 그래, 이제 수빈이 방도 생겼어.
진짜? 야호! 3년차 자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해피키즈.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디자인부터 원단 선택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5년차 연 매출 50억 원. 7년차 연 매출 150억 원. 직원이 3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8년차 연 매출 300억 원. 백화점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해피키즈,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백화점 입점 첫날 줄이 섰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내가 해냈구나. 10년 전 47만 원 들고 쫓겨났던 그 여자가 이제는 연 매출 500억 원의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시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며느리는 결국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아니, 아이 자체가 생기지 않았어요. 불임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뭐, 임신이 안 된다고? 하지만 새며느리 집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아들 하시면 웃겨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당했습니다. 시아버지 건설회사도 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 수주가 끊겼거든요. 빚이 쌓였습니다. 5억, 10억, 20억?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시댁은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새며느리는 이혼하고 떠났습니다. 위자료 2억을 받아가면서요. 역시 돈 없는 집안은 안 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시어머니가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TV를 보다가 굳어졌습니다. 다음은 경제뉴스입니다. 아동복 브랜드 해피키즈가 올해 연매출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해피키즈 박서영 대표는 싱글맘 출신으로 무일푼에서 시작해. 박서영? 박서영이라고? 시어머니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여보, 이것 봐. 이거 서영이 아니야? 남편도 달려왔습니다. 서영이가 저렇게 됐다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년 쫓아내지 말라고 했잖아. 뭐요? 엄마가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시댁은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요? 이름이 김명애 씨라고요. 김명희.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그 사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허리도 굽고 머리도 하얗게 셌습니다. 옷도 남루했어요. 서영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영아, 나야. 시어머니잖아. 전 시어머니요? 10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지만. 서영아, 우리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응. 시아버지가 병원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리고 정훈이도 일자리가 없고.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서영아,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10년 전 그날 기억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들 못 낳는 년은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뺨도 때리셨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없이 쫓겨났어요. 47만 원 들고요.
애들이랑 찜질방에서 잤어요. 반지하에서 곰팡이 마시며 살았고요. 그건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셨나요? 아들은요? 제 전화 한 번이라도 받았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서영아. 내가 잘못했어. 10년 늦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도와드릴 생각 없습니다. 서영아, 제발.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너 아니면 우리 진짜 다 죽어. 10년 전 저를 내쫓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네가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필요 없는 년이라고 하셨죠? 딸만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하셨죠? 그 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애 수아는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어요. 둘째 수빈이는 로스쿨 준비 중이고요. 뭐, 의대? 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던 아들은 뭐 하고 있죠? 아, 없구나. 새며느리한테도 아들 못 얻으셨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영아, 돌아가세요.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손님 나가시게 안내해 드려요. 네, 대표님.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서영아, 너 후회할 거야. 꼭 후회한다고. 문이 닫혔습니다. 며칠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아, 나야. 정훈이. 서영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나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자. 정훈 씨, 10년 전에는 아들 못 낳는 년이라 버렸는데 지금은 왜요? 제가 돈이 생겨서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었으면 연락했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그게 대답인 거죠. 서영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아, 수빈이한테도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한 달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직 건설회사 대표 일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시아버지는 구속됐고 남편 정훈이도 공범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SNS에 사연을 올려서 동정을 구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이 사람들 예전에 며느리를 아들 못 낳는다고 쫓아냈대요. 그 며느리가 지금 해피키즈 대표래요.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인과응보다. 쌤통이네. 그 며느리분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그대로 돌아온 것뿐이었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를 성공하게 만든 건 두 딸이었어요. 둘째,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47만 원 들고 쫓겨났을 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복수는 성공으로 하세요. 그들에게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였어요. 넷째,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수아와 수빈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를 버린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셨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시원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에도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네 사이다 한방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